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잖아. 박용진 뭐 비명이고 어쩌고 이제 이러니까 네. 자리만 맡고 일은 안 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는 우리 집안에도 큰 누를 끼치는 일이고 집안에 어른들이 뭘 맡으면 열심히 해라가 늘 가르침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청주 시장이었나? 청주의 육거리 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들어본 것 예, 꽤 같습니다. 큰 시장인데 예. 거기 갔더니 막 사람들이 약간 신기해도 하고 반가워하시고 그러는데 딱 말하시는 이렇게 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약간의 야지로. 아이고 박용진 의원 반가워요. 참 속도 좋네. 그렇게 하고 댕겨 이러면서 선거운동하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집안에 우리 집 냉장고에 넣고 나왔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라 이렇게 바로 잡는 일 아니겠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댕기겠습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아, 크게 세상을 보시고 마음을 내놓고 이건 정말 저는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뭐 하나하나 저 지금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니까 예, 뭐 저 과거에 매이거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요. 또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김문수 후보를 찍거나 이준석 후보를 찍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오늘 과제 그렇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내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그 네. 과정들. 우리 병식 앵커님, 네. 사실은 친하게 자주 뵈실 기회가 없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더 미남되시고 더 진짜 뭔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네, 같아요. 방송에서 총기도 더 보시면.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박용진 칭찬 프로인가요? 박영식 앵커입니다. 아, 예. 연합뉴스 앵커셨는데요. 예. 뭐 김건희 관련 뉴스를 다뤘다가 결국은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활동하시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도 하고 언론 활동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아유, 그런 네, 이렇게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 많이 그럼요. 여쭤봐 너무 주시고요. 궁금하죠. 실제 박용진 의원께서도 정치를 하루 이틀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판세라는 게 사실 저는 뭐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해하시는 유권자분들, 특히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단일화 시도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보수의 결집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판세 같은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감기 몸살에 걸린 게 한 주 전에 금요일 토요일 날 부산 울산 대구를 갔어요. 그때 막 울산에서 찬 바다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선거운동을 밖에서 했는데 그때 했는데 그때하고 또 달라요. 그 뒤에 이제 창원에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같은 부울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많아졌어요. 딱 이렇게 X를 탁 표시하고 욕하고 지나가고 이러는 분들이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 기간 내내 어쨌든 선거만 기다렸다.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이미 하고 있고 신이 좀 나 있는 상태. 저쪽은 좀 창피해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보수 유권자분들도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하냐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초반에는 투표 안 할란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 의사표시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셨다가 이제 저쪽에서 뭐 여러 가지 흑색 선전도 하고 막 하니까 결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결집의 표시가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지나가고 하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이제 선대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창원 오늘 갔다 올라갑니다 했더니 많이 다르죠 서울하고 그분 말투 그대로 많이 네네. 다르죠 서울하고 그래서 아니 뭐 서울도 그렇긴 한데
한 주 전에 비하면 확실히 결집했네요. 그랬더니 아. 본인도 그렇게 느낀다. 어. 여기는 정말 딱 반반이라서 저쪽 반이 결집하고 투표 시작하면 뭐 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 음. 예, 그러니까 부울경도 그럴진데 이제 대구 경북도 뭐 이런저런 장면들 보면 더 사전 투표 때 낮았다고 그래서 네, 이거 네. 뭐지 그랬는데 투표 그 본투표 때 하겠다고 꼭 참고 기다렸던 느낌이잖아요. 오늘 그쵸, 제일 높은 네. 걸 보면 어쨌든 이거 그렇죠. 뭐 2시간 넘어가면 합산을 할 테니까 그러면 다시 뭐 전국 평균 이전 평균으로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 투표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 유세할 때 꼭 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꼭 들었거든요. 보수 정치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마음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정치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무조건 감싸는 내 자식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바로 가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유권자가 정치인과 정치 세력한테 할 수 있는 꾸중과 사랑은 정치에 대한 그 보수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사랑법은 이번에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투표하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투표하러 오셔서 따끔하게 한 표 해주십시오. 그 방법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총통 독재다. 그동안에 이제 입법 독재를 했다라는 예. 사실은 정치학에도 나오지 않는 입법부가 독재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다수결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정책을 행정부랑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총통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히틀러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치하고는 전혀 이 실제와는 다른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 과격한 표현들이 보수 유권자층에는 또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총통 독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법이고 뭐고 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일 텐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 여당으로 그땐 야당이지만 압도적 야당으로 견제하라 이거였고요. 그렇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의 선택으로 아마 선택이 이재명 후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국정 운영의 원활함과 협력 관계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총통 독재다. 뭐 독재가 될 거다. 입법 독재와 행정 독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 그걸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을 이기든가 아니면 지난 총선 때 헌재가 오죽답답했으면 그 판결문에 썼겠어요.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총선이야. 그렇죠. 총선이야. 너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이제 와서 쟤네가 독재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 관계를 잘 형성해서 그 긴급한 국정 과제, 긴급한 대외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그 미리 흩뿌리기 재뿌리기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알리고 설득하고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법 독재란 말에도 별로 반박을 안 했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그 이른바 국회에서의 그런 행동 그리고 국회에서의 이런 결정들하고 여당일 때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물론 저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하고 여당 의원일 때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장관들한테 따끔하게 얘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직언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민주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여당이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합의의 내용이 지금 우리 공약이잖아요. 이 공약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야당에서 계속 반대해서 발목 잡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이런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고 합의된 상황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저는 잘 풀어나갈 거라고 봐요.